아직 여름휴가 못 떠나신 분들 위해서 여름휴가 보너스비 같은 종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자 종목 시간이고요. 에이콘스탁 신준섭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오늘 어떤 네 박자 종목 들고 오셨는지 바로 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G, 2차 전지, 성장성을 동시에 받아볼 수 있는 삼지전자를 들고 오셨습니다. 일타 쌍피 같은 종목이네요. 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일단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이슈로 연결되어 있는 테마들이 상당히 대다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5G 잠깐 언급하셨지만 5G 관련돼서 또 잠깐 좀 이슈가 됐다가 지금 좀 소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좀 주목하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는데요. 먼저 테마적 이제 계속 말씀드렸는데 5G나 2차 전지,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쪽까지도 테마로 이제 묶일 경우에는 기업의 이제 본질 가치까지 엮인다면 이제 좀 단기적으로도 수급이 유입될 수 있다고 좀 보여지는데요. 일단 동사 같은 경우에는 설립 초기에 미국의 듀퐁사의 이제 에이전트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80년도에. 그때 이제 시작한 이래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이 이제 급성장을 하면서 이미 이제 이제 중견 기업으로 성장을 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매출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을 사업부문을 잠깐 말씀드리면 무선 통신용 이제 중계 장치 쪽 우리 이제 그만큼 이제 우리 휴대폰을 많이 쓰면 쓸수록 그만큼 이제 동사의 이제 전방 산업이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운영 정보 표시 장치라든지 이제 통신 사업과 관련된 이런 부품들, 전자 부품에 대한 유통 사업 쪽 상당히 매출 비중이 높게 지금 차지하고 있고요. 결정적으로 오늘 주로 말씀드릴 사항은 시간 관계상 중계기 위주로 좀 말씀을 많이 드릴 것 같은데요. 일단 동사로 우리가 봐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5G 테마가 좀 단발적으로 끝나지 않았나라는 조금 이 생각이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큰 손들이 어디에 움직이고 있는지를 본다면 동사도 단연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만큼 전방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우리가 이동통신사 쪽이랑 삼성전자의 이번에 그 움직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동통신사가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어닝 쇼크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동사 입장에서는 또 좋은 이게 또 호재일 수가 있는 게 왜 이제 어닝 쇼크가 나왔는지 영업이익이 크게 줄어들었다라는 거거든요. 예상치보다. 거기에 어디서 나오냐면 5G 가입자들을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좀 이제 보조금 자체가 과열 경쟁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만큼 5G 시장의 이동통신사 쪽에서 새로운 먹거리로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고스란히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요. 동사같이 이렇게 중계기 지금 납품하고 있는 업체들 입장에서는 이제 시작이다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고, 또 여기서 또 주목할 부분 중에 하나가 최근에 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움직임이 상당히 분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올해 초에 또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2030년까지 비메모리 반도체에서도 세계 1등을 하겠다. 일단 CPU랑 이제 모바일 AP 등에서 이제 비메모리 칩 쪽에서 시장점 1위를 차지하겠다라는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이 목표에 좀 묻어나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바로 5G 통신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거기에 대한 자금들이 투입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 또 글로벌 5G 칩 쪽에 지금 납품하고 있는 기업들이 이번에 어닝 서프라이즈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지금 해외 시장에서도. 그런 부분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또 5G에 대한 이슈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 통사 3사 중에서도 물론 좀 안타깝긴 하지만 LG U+ 쪽에 이제 주 고객을 두고 주요 이제 벤더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단순히 이제 그 납품업체들끼리에 대한 뭔가 치열한 경쟁 구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LG U+ 중계기 시장에서는 단연 독보적인 시장 점유율 1위, 60% 점유율을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 5월 말에 또 이미 또 공시로도 나온 바와 같이 LG U+ 쪽에 약 한 200억 정도 되는 5G 중계기를 좀 납품 계약을 했다라는 것도 이제 공시가 나왔고요. 이게 아마 2분기 실적이 또 잡힐 거고, 또 세 번째 이슈 중에 하나는 이제 일본 시장에 대한 성장 동력을 또 확보했다는 부분인데, 노키아 재팬을 통해서 지금 중계기 개발에 이제 완료가 됐고 이제 상용화까지 준비가 됐고요. 실적으로 지금 NTT 도코모 쪽이죠. 지금 납품 장비 이제 개발이 이제 완료가 됐고 실제 납품이 되면서 이제 올해 1분기 실적에도 좀 잡히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까지 본다면 단순히 중계기 시장에서 좀 이제 시작된 이제 전방 시장 안에서 5G 중계기 쪽이죠. 동사의 매출 성장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걸로 좀 예상이 됩니다. LG U+를 주요 벤더로 하고 있다는 게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대형 빌딩 안에서 5G 고품질 서비스
서비스로 받아볼 수 있는 걸 도와주는 사업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5G나 2차 전지 성장 모멘텀이 든든합니다. 이 모멘텀 안고 턴어라운드까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지금 실적이 원래 이제 이런 중계기, 이런 장비를 납품하는 기업들 자체가 대다수 미리 이제 좀 도산이 됐거나 어떻게 보면 대기업들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펀더멘털 자체가 상당히 부실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일시적으로 뭐 단발성 매출로 잡힐 것이다라는 이런 좀 예상을 깨고 지속적으로 2015년부터 이제 매출이 계속 급증하고 있는데요. 일회성 매출이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인정을 받고 그만큼 이제 시장 신뢰가 좀 쌓이면서 동사의 매출로 이제 또 다른 이제 그 매출 성장이 고스란히 지금 잡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대다수의 기업들은 이제 장비 납품업체들은 부채 비율이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이제 현금 회전율이 좀 떨어진다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에는 뭐 새로운 이제 뭐 증자를 한다든지 CBW를 발행을 한다든지 자금난에 좀 시달리는 경우가 있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금 회전율이 상당히 고르게 나오고 있고요. 나름대로 좀 경영에 대한 전략들 좀 잘 세웠는지 201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약 8천억 정도 매출을 찍은 이래 2016년도부터는 1조 원대 매출이 계속 잡히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 영업이익은 수익성은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약 400억대에서 평균 5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동사의 고간에 지금 채워지고 있다는 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그 1분기 실적 잠깐 말씀드리면 3,816억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 이제 작년도 1분기 대비 봤을 때는 3% 정도 성장 수치고요. 영업이익은 93억. 물론 매출 대비 작을 수 있지만 전체 지금 시가총액이 한 2천억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 봤을 때 약 100억 정도가 벌써 올해 1분기 때 영업이익으로 잡혔다라는 건데 벌써 40% 성장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익성에 대해서는 이제 그만큼 투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제 수익성만 끌어올린다면 동사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성장성과 수익성 다 같이 잡는다면 최근같이 대형주들 모멘텀 없는 시장에서 단연 이제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2015년도부터 이제 그 단연 이제 계속적으로 소외를 받은 건 아니고요. 매출이 이제 급증을 하면서 리레이팅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기업의 기업 재평가가 이제 시장에서 좀 이루어지긴 했는데 그 이후로 좀 계속적으로 잠시 후에 뭐 수급과 차트 좀 보여드릴 때 말씀드리겠지만 조금 조정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더 초점 잡으시고 투자자의 좀 관점으로서 우리가 하나의 또 투자 포인트로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수급은 어떻게 보세요? 유튜브 채팅방에서 스윙어님도 수급이 아쉽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6월 신고가 기록한 다음에 다소 한산한 거래량 보여주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늘 말씀드리는 게 수급과 이제 그 내 수익률 자체가 비례를 한다면 참 좋겠지만 수급이 일단 몰린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주가에 대한 그 프리미엄이 붙었다는 얘기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좀 클 수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다만 그래서 제가 눌림목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아직은 좀 소외가 됐기 때문에 하나의 투자 포인트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단은 이제 5월부터 거래량이 좀 증가를 했습니다. 뭐 차트 잠깐 보시면서 같이 말씀드릴 텐데 6월 10일에 연중 신고가 15,350원을 찍었는데 이게 이제 5G 쪽이랑 같이 좀 연루가 되면서 같이 좀 부각이 된 것 같고요. 일평균 거래가 지금 3, 40만 주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데 지금 제가 가지고 온 종목들 대비 봤을 때는 나름대로 좀 고르게 잘 나오고 있는 편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앞으로도 5G 전방 시장 계속 이제 커질 거라고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거 봤을 때는 지속적으로 테마로 좀 묶일 때마다 좀 수급에 유입될 걸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차트 보시면서 같이 좀 전략도 좀 말씀드리면요. 일단 13,000원까지는 조금 단기적인 매물대가 좀 있는 상황으로 좀 판단이 돼요. 네, 여기서는 좀 거래 힘들어 보여요. 네, 그렇죠. 조금 이제 무거운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단연 이제 기존에 이제 7월 16일에 찍었던 13,250원대에서 거래가 좀 수반이 된다면 어떻게 보면 단기 박스권 돌파 시점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새로운 이제 고점을 잡기 위한 그림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눌림목 안에서 공략을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중장기 이평선을 늘 강조를 드리는 이유가 좀 하반기까지 열어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자리 일단 중장기 이평선이 우상향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종목들 잘 보시면 큰 종목들 말고 이런 작은 종목들 중에서도 우상향, 중장기 이평선 자체가 우상향으로 추세를 계속 이어지고 있는 종목들을 찾기는 쉽지는 않아요. 근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좀 소리 소문 없이 나름대로 좀 추세는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게 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거 봤을 때는 이제 눌림목에도 저가 매수 공략, 직접적으로 오늘 뭐 공격적으로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뭐 2분기 실적 발표, 뭐 상반기 실적 결산 나왔을 때도 뭐 분할적인 매수 조건을 좀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1차적인 목표가는 일단 15,800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뭐 의미는 없을 수 있겠지만 11,200원 정도로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매 전략까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네 종목도 역시나 이 차트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봤더니 실적 만점, 이슈 만점인데 역시나 수급이 조금 아쉽긴 하네요. 그래도 이슈와 실적이 만점을 받은 만큼 여러분들도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가치 재평가를 꿈꾸는 삼지전자 네 박자를 통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에이콘스탁 신준섭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